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시장이 그래도 미국도 그렇고 국내 양시장 모두 반등에 좀 성공했죠. 네. 그래서 추석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연휴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지수가 5일선을 빨리 회복하고 그 위에서 이제 노는 흐름들이 이제 계속 연출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하고 국내 증시가 모두 그렇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 성장주 중심의 어떤 주도 상승 장세로 다시 돌입할 걸로 저는 전망을 하고요.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이제 추석 이후 또 이제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서정진 회장의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 일단은 가장 빠르게 나올 만한 재료들은 해외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 2, 3상 신청한 게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 쪽 이렇게 승인 떨어지는 그런 어떤 모멘텀들 재료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항체 치료제 관련한 어떤 효능 발표라든지 영국 램시마 쪽의 효능 발표 그런 부분도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 최근에 좀 밀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약간 실망을 넘어가지고 덧글을 좀 보니까 분노를 하는 분들도 꽤나 많으신 것 같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는 어떤 호재가 나오거나 이제 재료나 공시가 나왔을 경우 더 시세가 눌리는 물량이 쏟아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죠. 예, 어려운 종목임은 사실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가치와 성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그게 계속 똑같은 레퍼토리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게 가장 정석적이고 그게 가장 확실한 투자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업과 회사와 이제 사람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의 판단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세의 어떤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 배터리 사업 부문을 이제 물적 분할할 텐데, 거기에 테슬라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할 것이라는 어떤 외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마감부터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좋았습니다. 코스피 시장 0.86%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4% 강세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막판까지 이제 강세를 유지해주면서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급격하게 밀리면서 조정을 좀 깊게 파이면서 사실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죠. 그렇게 이제 한 번에 고점 대비해서 이제 지수가 한 10% 넘나들면서 조정을 받거나 종목들도 한 20% 내외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악화되죠. 특히나 이제 점진적으로 시세가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씩 상승은 점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지수를 보면.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은 이렇게 거북이처럼 엉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추가 매수 내지는 추가적인 어떤 투자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승의 방향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는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고요. 하락은 공포나 이제 이런 어떤 급격한 어떤 투자 심리 위축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급격하게 빠지면서 위축된 투자 심리가 다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요 라인을, 예, 요 라인을 이제 다시 또 재차 돌파를 해줘야 또 강한 어떤 상승세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는 일단은 엉금엉금 올라가는 식, 예, 이런 식이 좀 될 거라 봐요. 여기서 한 번 더 꺾이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중장기 이평선을 한번 깨버렸기 때문에 앞서 이런 조정 패턴처럼 뭐 거의 바로 이제 추세 복귀하는 형태보다는 조금은 여기서 기는 형태, 그 가운데 종목 장세, 뭐 개별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이 튀어나가고 뭐 이런 어떤 전체 시장의 어떤 전체 업종, 전체 업종이라는 건 이제 성장 업종이 한 3일 오르고 가치주, 바닥주들, 예,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이 한 하루 정도 올라주고 하면서 이제 순환매가 도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이런 상승세가 좀 벌어졌는데, 거기서보다는 좀 여기서는 굉장히 압축된, 예, 투자 심리가 아직은 위축된 게 완전히 해결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개별 종목 위주로 강세를 좀 듬성듬성 보이는 흐름 속에서 지수는 조금 갈짓자로 하면서 이 선을 돌파를 해준다. 직전 고점 때 두 번의 고점이 여기 형성된 거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셀트론도 봐서 아시겠지만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해서 매물대가 없는 영역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매물 압박의 요인을 받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다시 또 실망 매물을 내면서 다시 또 박스권 회귀 하단을 찍는다든지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수든 종목이든, 예, 그런 어떤 패턴 속에서 고점대를 경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투자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은 나오고 반등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요. 일단 5일선을 어제 이제 회복을 했고, 예, 돌파를 했고, 오늘은 그 위에서 이제 갭 상승했는데 그 갭을 유지시켜준 채 마감됐잖아요. 예, 음봉이든 뭐 양봉이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해피하게 마무리됐다 보여져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더 해피하죠. 예, 어제 역시나 이제 5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이에요. 예, 코스닥 지수도 5일선을 회복해줬고, 오늘은 갭 상승 시작해서 종가가 거의 고가로 마감되는 1.4% 상승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되게 코스피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바이오 쪽이 이제 이런 어떤 강세를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장세가, 저는 뭐 여전히 연말까지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강세장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뭐 2차전이 또 조금 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이제 미국의 기술주하고 연계된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런 기업들도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지만, 바이오는 사실 대선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상관없이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은 좋을 걸로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시장을 여전히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이 더 강력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서 최근에 뭐 셀트론이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시세가 뭐 연출되긴 하지만, 저는 셀트론이 분명 일을 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 명분이 있고 자격이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밀린 그런 시세들은 언제든 강력한 모멘텀에 의해서, 예,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했죠. 근데 큰 규모는 아니에요. 코스피 700억, 코스닥 590억 정도. 개인은 약간 추석 전에 갈린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팔고 가자. 예, 뭐 코스닥 쪽에서 좀 샀네요. 그래서 좀 갈린 투자 심리인 것 같고요. 뭐 기관은 큰 동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약간 좀 관망 심리도 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속에서 또 모멘텀 강한 것들은 치고 나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일단 코스피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뭐
삼성전자는 뭐 보합정도 마감됐고요. SK하이닉스는 1.8% 좀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두드러지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이 4.4%. 그러니까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사업부의 물적 분할 신설 법인에 대해서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인데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결국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배터리 기업과의 계속적인 어떤 협력이 더 필요하고, 뭐 독보적인 기술력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뭐 LG 화학과는 분명 뭔가의 어떤 밀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밀월 관계에서 가장 밀월 관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분 교환이죠. 지분 인수.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 조정받는 거 진짜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기회다. 지금 시가총액이 46조입니다. 이게 나중에 물적 분할로 떨어져 나가든 안 나가든,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투자를 해야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 LG 화학에 투자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세 상승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대안을 빼놓고 이거 물적 분할 때문에 주주같이 뭐 안 좋다 해가지고 매도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한번 보면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보시면 쓸어 담고 있죠. 오늘도 17만 주를 LG화학 외국인이 쓸어 담았어요. 지금 물적 분할 이슈 나와가지고 꺾인 뒤로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를 매도했습니까? 9월 한 14일 1조를 6,500억을 순매수했네. 6,500억. 이야, 고스란히 개인이 다 팔았네요. 6천억을. 누가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언제 결론은 나겠죠? 저는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인들이 쓸어 담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LG 화학에 대한 지금 투자 전략은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G 화학이 이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삼성바이오 0.7% 상승, 현대차 1.7% 상승. 현대차는 제가 추석 특집으로 요 영상을 좀 만들었으니까 아마 며칠 뒤에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때 이제 현대차 정리된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이제 장중 내내 별로 안 좋다가 막판에 이제 0.1% 정도 이제 양봉으로 이제 전환됐죠.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의 시세는 저도 이런 종목은 처음 봤고요, 사실은. 처음 봤고 굉장히 인위적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거대한 자금력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인위적인 부분은 언젠가는 분명 해소되는데요. 그건 한 방에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방이 또 있는 그런 기업이고, 현재로서는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절대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아이디어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더욱 굳건하고요. 시세에 뭐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 어떤 뭐 기회비용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단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전략과 아이디어는 뭐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카카오가 1.2% 약세인데 그냥 무난한 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좀 강했네요. 2.97%. 그래서 LG화학과 이제 삼성 SDI도 이제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61선까지 회복하고, 모비스가 2.2%.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저는 지금부터 벌어지는 시세는 굉장히 과거와 다르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장주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현대차 그룹. 코스닥 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밑구리를 좀 그렸죠.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앞두면서 3분기 실적 발표 앞두면서 저는 이거 모멘텀 받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틀 동안 벌어진 시세를 장중에 약간 좀 봤거든요. 이거 뭔가
다시 또 전고점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HLB, 보합, 알테오젠 1% 상승,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 이래로 계속 빠지다가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줬네요. 근데 이런 종목은 매물 압박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은 좀 한 2.9% 강세로 좀 마감되면서 가장 3인방 중에서 센 형태고요. 역시나 이제 뭐 다 비슷해요. 차트나 흐름은. 수급도 비슷한데 셀트리온 그룹주는 제가 볼 땐 추석 이후에 뭔가 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넥시는 1.3% 이제 약세로 마감됐고요. 오늘 밑꼬리를 좀 그렸고 장중 내내 좀 약세였는데요. 뭐 변함없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제넥신도 홀딩 계속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KMW 5G 쪽의 대장주 1.4% 강세. 에코프로 BM 제가 낙폭과대 좀 말씀드렸죠. 낙폭과대하다. 이 종목도 2.3% 강세. 매드팩토 같은 경우 또 11월 달에 또 학회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 끝내는 건 아닙니다. 돌리면서 제가 볼 때는 박스권을 좀 만드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8% 강세. 첨보 2차전지 관련된 회사 6% 상승하면서 역시나 이제 성장주 섹터 그 바이오 2차전지 이제 언택 플랫폼 이쪽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 거기에 플러스해서 현대차 그룹까지 요 정도 안에서만 저는 투자를 하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LG화학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외신 보도된 거 이제 번역된 내용 같고요. 테슬라는 LG화학과 이제 분리 예정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인수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은행권의 소식통이 오늘 코리아 타임즈에 말했다. 어떤 소통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만큼의 이제 LG화학이 위상이 있다는 걸 좀 표상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테슬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인수를 노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특히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10%까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테슬라는 LG화학과 분리될 예정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인수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10% 지분 인수 검토 중이라는 어떤 소식통인 것 같고요. 테슬라는 테슬라가 배터리 셀 제조를 직접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배터리 제조를 협력 업체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런 얘기죠. 이게 계속적으로 시설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자금이 또 필요하고 또 그거에 따른 또 리스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협력 업체에 넘기는 게 사실은 더 현명한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선택을 저는 테슬라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LG화학의 위상은 향후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3년 내로 25,000달러에 이제 굉장히 저가용 이제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배터리 업체와 더 높은 협력이 필요하지 자체 내재화하면 이거 단가 이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 기술 가진 회사 인수해가지고 이거를 뭐 기술을 따라잡는다든지 신기술을 양산화 기술로 만든다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CATL이라는 이제 중국의 배터리 이제 1위 업체 그리고 뭐 파나소닉 이제 일본의 이제 또 1위 업체 이 LG화학과 이제 거의 1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제 CATL 같은 경우 아직 대량 생산 품질의 이 원형 배터리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뭐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 지금 한국의 업체들보다는 조금은 낮은 어떤 레벨이라고 좀 불리거든요. 밀도가 이제 조금 낮으니까. 그래서 뭐 안정성 좀 높다는 어떤 그런 어떤 얘기들도 있는데 아직은 레벨이 좀 낮은 단계 CATL 이 중국 쪽에 이제 배터리를 쓰는 부분을 향후에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력은 더욱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지금 조인트 벤처를 해나가고 있어요. 뭐 GM 같은 경우랑 중국 내 뭐 같이 벤처 기업을 이제 설립했다, 이런 어떤 기사들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이제 LG화학과 같이 해나가길 지금 많이 원하고 있고, 예, 위상이 높아진 것 같네요. 지난해 점유율이 LG화학이 전기차 쪽에서 11%였는데 올해 7월에 25%로 이제 급상승했고요. CATL 그리고 파나소닉을 이제 다 앞서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LG화학에 대한 투자 전략은 넘버원 기업이잖아요. 넘버원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굉장히 기회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국내 진원생명과학이 좀 많이 빠졌죠. 관계사 이제 미국의 이노비오, 이 코로나 백신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 임상 2, 3상 쪽에서 이제 부분 보류가 됐다. 잠정 중단된 거죠, 임상이. 그래서 FDA에서 제기한 이제 문의사항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기 전까지 임상을 이제 부분적으로 보류한다, 홀드한다. 그래서 이 백신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뭐 부작용 문제라든지 임상이 좀 중단되는 그런 사태들이 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출시 시기가 조금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FDA에서도 결국은 조금 더 승인 규정을 좀 강화하는,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뭐 그만큼 또 그 지원자 모집에서도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백신은 안정성 부분이 굉장히 좀 향후 중요한 화두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치료제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가장 이제 강력한 또 경쟁자죠. 리제네론이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예방 임상, 이제 백신 기능을 검증하는 그런 일단 임상 시험에 이제 돌입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치료제 쪽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코로나19 환자들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면서 임상을 진행 중이라 이렇게 좀 이제 전했고요. 리제네론에 대한 어떤 행보라든지 또 전망이 또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기업을 예상해 볼 때는 같은 피어 그룹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제네론에 대한 어떤 뭐 매출 전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셀트리온하고도 이제 같이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게 가치를 측정하거나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매출을 예상할 때 굉장히 이제 가측성을 높여주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리제네론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요 기업은 이제 저번에 이제 전망이 났죠, 매출 전망. 그 내용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로슈랑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공급하는 그런 계약, 이제 판매 쪽으로. 그래서 내년도 이제 매출을 60억 달러, 한 7조 정도 매출 전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셀트리온도 이 치료제 개발 성공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단계로 갈수록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가측성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예상을 하거나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리제네론의 이 파이프라인이 코로나 이제 항체 치료제 예방 백신 기능을 검증하는 요게 입증될 경우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보다 빨리 적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한다. 백신과 달리 항체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항체를 주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효과는 못 잡을 수 있죠. 근데 확실하게 뭐 이런 검증을 다 거치면서 치료제 기능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백신보다는 안심하면서 쓸 수 있다는 포인트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금 뭐 예방 백신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어떤 포메이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내년도 이게 승인 받으면 내년도 한 7조 원 매출을 낼 것이다 전망했는데, 내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올해 안으로 승인 받을 경우에는 그 예상 매출액이,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뭐 출시되기 전에 이게 뭐 된다는 가정일 거니까 11조 7,300억까지 상승한다. 그러니까 셀트론이 올해 정말 그 지금 계획대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평가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은 언제나 이제 한 방에 시세를 돌파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텐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무너지면 그거는 부담이 커지죠. 근데 실적이 지금 서프라이즈 내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판매에서 더 유리한 어떤 상황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런 모멘텀까지 한 방에 그냥 날려주는 그런 어떤 모멘텀까지 있다는 거는 사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기업을 바라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기사에서 역시나 이제 셀트론 얘기가 나오죠. 한편 국내에서 셀트론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후보인 CTP-59를 개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치료 및 예방에 모두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셀트론은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CTP-59의 임상 2,3상을 승인받았다. 셀트론은 올해 안으로 글로벌 임상 2,3상 중간 결과를 확보해 우수한 항체 효능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긴급 사용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이제 리제네론에 대한 어떤 전망,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평가하는 데 참고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 3상에 돌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돌입해서 환자 투약 들어가면 굉장히 가시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효능 부분이 나오면 그게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만큼 지원자도 확실하게 모집하는데 이제 유리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얘기로 들어가겠는데요. 셀트론의 지난 2011년도부터의 리포팅을 한번 찬찬히 주요 내용들을 한번 봐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성장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한 번에 뛰어넘으면 그게 굉장히 좀 젊을 때 성공하면 이제 어려움에 처한다는 이제 그런 어떤 어른들의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계단을 밟듯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셀트론이라는 어떤 이제 기업 그룹은. 그래서 2011년도 이제부터 리포팅을 따다닥 보면서 이런 어떤 내용들, 제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니까 참 더욱더 감회가 새로운 그런 기업인 것 같고, 우리가 투자에 있어가지고 그래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가격이 낮을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서 그 차액을 먹기 위해서 이제 매매 형식으로 하는 그런 투자가 있을 거고, 어떤 기업가 이제 사업가의 관점으로, 동업자의 관점으로 이 기업이 잘 해나가고 있는지 사업의 관점,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보면 이런 기업과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정말 재밌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게 2011년부터 최근까지의 리포팅을 뭐 제목과 중요 목록 위주로 한번 쫙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몇 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2011년도 겁니다.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글로벌 리더다. 글로벌 리더에 걸맞는 생산 시설을 보유했다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전무후무한 글로벌 이제 바이오 리액터 이제 생산 캐파를 이제 보유한 그런 기업이 뚝하니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 보시면 로슈라든지 암젠, 그리고 이제 론자 뭐 이런 기업들이, 베링거 잉글하임, 화이자, 이런 빅파마들이 쫙, 노바티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떡하니 한국에 뭐 이름도 듣도 못한 그런 셀트론이라는 이 회사가 여기 떡하니 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이제 11위 수준의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 CMO로는 론자, 베링거 잉글하임에 이어서 3위로 예상된다. 그래서 초창기 이제 CMO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CMO 관점에 이제 생산량을 좀 측정한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현재 셀트론만이 10,000리터 이상의 바이오 리액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리드에 걸맞는 상업 생산 시설을 보유했다.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글로벌 리더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 기업을 분석할 때 뭐 정확히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분석하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당연히 분석해서 내놓는 거고, 정말 이상한 이제 외국계 이제 이름 단 재미 교포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리포팅을 써서 할 때는 뭐 어떤 의도가 있겠죠. 국내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건 뭐냐, 그냥 꼬리 짜기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국내 애널리스트가 그런 걸 누가 받아들이면서 쓰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매장당하죠, 여의도에서 그렇게 썼다가는. 그래서 굉장히 이 기업은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힘이 작용했는데 그걸 물리쳐 가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죠. 시총 뭐 합산으로 치면 50조잖아요. 지금 시총이, 그룹사가. 그러니까 그런 역경을 이제 견디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 뭐랄까요, 자생력이 있는 거죠. 예. 어떤 고난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예, 그런 뚝심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온실석에서 커온 어떤 재벌 그룹의 어떤 뭐 자회사 개념이라든지 그런 관계회사들과 다른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셀트론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감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요, 이 기업의 비즈니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보면, 아, 이 기업은 진짜 어떤 어려운 어떤 난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이제 그 기업의 DNA거든요. 네. 기업과 사람을 보라는 얘기가 바로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그 기업의 역사와 과거를 보게 된다면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예, 그래서 찬찬히 이런 리포팅을 보면서 다 이제 보시면 11년도죠. 2,540억 원 외자 유치를 했다. 예. JP모건 사모펀드 원 이퀴티로부터 3자 배당 유증.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 재고자산 부담 리스크를, 예,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대주주인 서정진 대표의 지분율 하락으로 거버넌스 이슈 문제도 완화될 듯하다.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있어 왔죠. 예. 참 감격스럽지 않나요?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또 이제 2011년도죠.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석권할 결실의 때가 다가온다. 항상 뭐 언론의 매출 관련 의혹 제기로 셀트리온 주가 급락. 이런 어떤 부분들을 겪어오면서 참 그만큼 더욱더, 예, 생명력이 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고요. 요 리포팅도 2011년도 10월 달이군요. 셀트리온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 가능성 불변 판단. 선점에는 불변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을 그 당시에도 했었고, 이런 어떤 평가들, 기대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금까지 온 기업이죠. 예.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은 자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 세계 최초 항체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파머진 국가 시장 선점 가능하다. 낮은 원가율과 신개념의 가격 정책으로 빠른 진입을 기대한다. 그렇게 됐죠. 다 현실을 만들어냈죠. 예.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이제 또 유진의 한병화 연구원의 제목, 글로벌 선두 기업의 역량을 증명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시연. 예. 팬데믹에 더 강해지는 글로벌 바이오 업체. 그래서 참 그런 역경과 고난과 그리고 어떤 기대를 모두 충족시켜 가면서 지금까지 온, 예, 대한민국 흑수저 기업이면서 엄청난 생명력과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향후에, 예, 가장 기대가 되는,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 바로 셀트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이래요. 예, 정말 과거에 이제 많이 복잡한 거래도 많이 했었고, 어떤 특별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거 데이터들을 다 분석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제 메인 투자 전략은 뭐 저도 단기 거래도 하고 하지만 메인 거래는 기업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성장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입니다. 절대 숫자와 돈에 눈을 멀게 하지 마십시오.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 한번 언제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대사예요. 거기 나온 이제 스님이 한 얘기인데, 마음 공부를 왜 하나요? 마음을 왜 공부해요?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자들은 그것이 망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곳에 온 겁니다. 내심 외경, 내 속에 있는 걸 밖에서 본다. 이게 진짜라는 걸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다 열망하는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보고 싶은 걸 밖에서 찾아서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밖에 싫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감명 깊은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나의 아저씨라는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거기 이제 박해준 씨가 이제 스님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대사여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주식으로 이제 망하는 사람들은 왜 망하는 걸까요?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그 원인의 본질을 욕심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조급함도 욕심이에요.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가는 것만을 찾으려는 것도 욕심이에요. 주변에서 막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못 내고 있는 거, 그거에 조급해지는 것도 바로 욕심이에요. 레버리지를 쓰는 것도 바로 욕심이에요. 저도 그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냈던 것들을 이제 복기를 해보고 되짚어보면 모두 욕심이었어요. 욕심이에요. 괜찮은 종목을 찾고도 매수하고도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을 관리하지 못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뭔가 특별하면서 복잡한 답안지 같은 것이 있다고 저는 젊은 날 생각하고 굉장히 찾아 헤맸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요. 저의 그런 오랜 노력과 제 경험은 현재 매우 정석적이고도 상식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모든 건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주식 투자에서의 힘겨움은 대부분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선 굉장히 명확해진 것 같아요. 셀트론이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여정은 저의 오랜 투자의 경험의 결정체인 것 같습니다. 시세보단 기업의 가치와 성장의 기준을 두니 조급함도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도 보지 않게 되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지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어떤 권력만을, 피라미드의 윗부분만을, 경제적인 이득만을 목표로 기준을 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눈앞에 돈의 부침을 두지 마세요. 그 순간 투자는 행복과 멀어지는 괴로움의 행위가 됩니다. 지속 가능한 수익 여정이 되지 않는 도박과 같이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투자도 기준과 가치관을 분명히 정립하십시오. 돈이 아닌 기준을 지켜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십시오. 결국 셀트론이라는 종목은 이러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온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만이 향후 상승분을 독식하게 될 겁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은 우리 마음 안에서 결정되지 밖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디 저의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저는 이 자리에서
행복한 투자의 여정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 추석 끝나고도 신박사의 이 꿈의 주식 동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연휴 기간 동안 제가 한 2개 정도 추석 특집으로 영상 만들어서 올렸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보시고요. 네, 연휴 잘 보내시고 신박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매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